사기꾼은 물론 나쁜 사람이지만 당한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거나 헛된 욕심을 부렸기에 사기를 당했다고 보는 것이죠. 사실 이 말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사기꾼이 접근했을 때 사람들은 세 가지 실수를 범하기 쉬운데요. 바로 이 점을 사기꾼들이 이용하는 것이죠. 실제로 있었던 통영 사기 사건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실수를 쉽게 저지르며 이 실수가 어떻게 사기로 이용되는지 잘 알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통영에서 살고 있는 A씨는 일세그 사기를 당했는데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고 은행에 적금을 넣어가면서 돈 관리도 안전하게 했는데요. 그런 그녀가 대체 어떤 실수를 저질렀기에 사기를 당했을까요? A씨는 고급 일식집에서 종업원으로 오랫동안 일하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윤씨라는 좀 색다른 종업원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명품 가방에 명품 옷을 입고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다녔으며 씀씀이도 커서 식당 종업원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식당 일에도 익숙하지 않아 간혹 실수를 저질렀는데요. 그럴 때마다 김씨가 도와주었고 그러면서 둘은 친해지고 돈독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사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는데요. A씨는 평소에 궁금했던 윤씨의 속사정을 비로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자신은 서강대 불문과를 나왔고 캐나다에 이민을 간 부모님은 엄청난 갑부인데 지금 남편 박씨와의 결혼을 끝까지 반대해서 숨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비밀에 대해서도 알려주었는데요. 서울 강남에 있는 국민은행 역삼동 지점에서는 상위 1%를 상대로 수익률이 확실한 미국 금융 투자 상품을 비밀리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가 바로 그곳의 VIP 고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윤 씨의 말이 부럽기는 하였지만 처음부터 그 말을 완전히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 A씨가 윤 씨를 조금씩 더 믿게 된 것은 수시로 걸려오는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윤 씨에게는 수시로 여러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그녀 폰을 살짝 훔쳐보니 전화를 걸어온 상대가 한국은행 총재, 국민은행 역삼동 지점장, 부지점장, 그리고 캐나다에 있다는 아버지, 어머니 등이었습니다. 통화의 상대와 윤 씨의 이야기가 일치했던 것이죠. 윤 씨의 넉넉함이 부러웠던 A씨는 결국 그녀의 비밀 이야기를 믿게 되었고 자신도 그 투자에 끼워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윤 씨는 마지못하는 척하면서 오직 1,000만 원만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이자라면서 50만 원을 주었습니다. 이런 수익이라면 1,000만 원의 연이자만 600만 원이나 된다는 것인데요. 너무 많은 이자에 깜짝 놀란 A씨는 혹시 사기는 아닌지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마음에 A씨는 3개월 뒤에 갑자기 원금을 돌려달라고 해보았는데요. 그러자 윤씨는 그달 이자를 포함하여 1,050만 원을 선뜻 내주었습니다. A씨가 나름대로 해본 검증을 윤씨가 통과한 셈이 된 것이지요. 이제 A씨는 윤씨를 완전히 믿게 되었고 자신의 정기예금과 보험을 깨고 친구와 친척들의 돈까지 빌려서 1억 2,500만 원을 만들었고 이 돈을 몽땅 윤씨에게 사정사정해서 맡겼습니다. 얼마 후에 윤씨는 식당 일을 그만두고 학원을 차렸는데요. 그로부터 몇 달 후에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윤씨의 행방을 찾아 학원 선생들과 남편 박씨에게도 물어보았지만 어느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홀연 참적해버린 것이죠. 결국 A씨는 사기를 직감하고 윤씨를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A씨는 자기만 사기를 당한 줄 알았는데요. 경찰서에 가보니 거기에서 윤씨에게 사기를 당한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같이 일하는 종업원들도 있었고 식당 손님, 학원 강사, 학부모들을 포함하여 모두 30명이 넘게 있었으며 피해액도 100억 원이 넘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피해자들은 모두 윤씨의 너에게만 알려준다는 말에 오직 자신만이 윤씨와 거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고 결국 사기꾼과의 비밀 약속을 지킨 대가로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왔고 은행 적금을 들면서 안전하게 돈 관리를 해온 A씨가 어떻게 사기를 당했는지 그 과정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A씨는 대체
어떤 실수를 저질렀기에 사기를 당했을까요? A씨가 저지른 첫 번째 실수는 윤씨가 거짓으로 자기 신분과 배경을 밝혔을 때 이를 너무 쉽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분과 그의 인맥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윤씨의 신분과 인맥에 대한 내용을 A씨는 너무 쉽게 믿어버린 것입니다. A씨는 윤씨의 폰에 떠오른 통화 대상자의 이름이나 전화 내용을 듣고 믿게 되었는데요. 사실 윤씨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람은 한국은행 총재도 아니었고 국민은행 지점장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미용실 주인이나 미술학원 원장 등 모두 엉뚱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윤씨 이런 얄팍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갔던 것이죠. A씨는 윤씨를 여러모로 도와주었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자신을 속이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는데요. 원래 사기꾼이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고 선한 마음을 오히려 사기에 이용해 먹는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A씨가 저지른 두 번째 잘못은 바로 높은 이윤을 준다는 말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윤씨가 연 60%에 달하는 이자를 주었을 때 처음에는 윤씨가 사기꾼인지 의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법으로 윤씨의 신용을 검증해 보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비현실적인 이자율은 검증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10층에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굳이 검증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연 60% 이자를 준다는 것은 곧 상대가 사기꾼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순간 A씨는 갈등하였고 진실의 눈을 스스로 감아버렸던 것이며 바로 이 점이 사기를 당한 사람도 비난을 받는 이유인 것입니다. A씨가 저지른 세 번째 실수는 바로 잘못된 사기꾼 검증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A씨 생각은 만약 원금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돌려주지 않는다면 사기꾼이라고 판단하는 것인데요. 이런 검증 방법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원래 사기꾼은 작은 돈에 대해서는 쉽게 원금을 돌려줍니다. 이로써 자신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절호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더 큰 돈을 사기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지요. A씨는 잘못된 검증 방법으로 오히려 윤씨를 더 신뢰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자기 돈은 물론이고 친구와 친척 돈까지 몽땅 사기당한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사기를 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심할 수도 있고 검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함정을 파놓고 상대가 걸려들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A씨의 경우처럼 어설픈 검증을 할 때 이를 이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성실하게 살았던 보통 사람 A씨가 어떻게 사기를 당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A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자신은 윤씨가 사기꾼이라고 미리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은 윤씨의 꼬임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영상이 사기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생각 메커니즘의 황서문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